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해 상공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최첨단 스텔스기 8대가 단 20초 만에 순식간에 격추당했는데요.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는 유령이라며 자만하던 조종사들은 모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즉시 자국의 무사시 AI 전투기가 격퇴했다며 전 세계에 성명을 발표했고, 의심을 품은 미국 백악관은 전설적인 조종사를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무사시는 빈 경납고뿐이었고, 실제로 중러 전투기를 격추한 나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20초 만에 세계 최고라 자만하던 스텔스기 8대를 동시에 격추한 걸까요? 왜 일본은 세계를 속이려 했을까요? 그리고 미국 최고의 조종사는 왜 AI와의 대결에서 20초 만에 패배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잭 톰슨입니다. 미국인이고 나이는 46입니다. F-22 랩터 조종사로 17년을 날았습니다. 지금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사기술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죠. 2025년 11월 저는 하늘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새벽 3시 47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POTUS. 대통령이 직접 거는 전화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전화한 건 취임 이후 3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 사태, 두 번째는 북한 미사일이었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잭, 지금 당장 백악관으로 와. 자네 눈으로 직접 봐야 할 게 있어. 저는 잠옷 위에 재킷만 걸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백악관까지 15분이 1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동해 상공의 위성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4시간 전이었습니다. 중국 제-20 스텔스 전투기 4대와 러시아 수-57 4대가 연합 훈련 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기체가 격추당했습니다. 8대 모두요. 20초 만에. 조종사들은 전원 긴급 사출했습니다. 생존했지만 패닉 상태였죠. 국방장관이 러시아 측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수-57 조종사의 헬멧캠이었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더 경보 없다. 육안 확인 불가. 하지만 뭔가 있다. 움직임이 인간이 아니다. 굳이 기동 중인데 저쪽은 더 빠르다. 이건 불가능한 기동이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AI다. AI야. 화면이 끊겼습니다. 국방장관이 문서를 띄웠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긴급으로 보낸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차세대 AI 자율전투기 무사시 시스템 실전 투입 성공. 무인 AI 전투기 8대가 중러연합 전력을 20초 만에 제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AI 전투기를 실전 배치했다고요.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잭, 자네가 F-22로 17년 날았잖아. 조종사 없이 AI만으로 수-57 8대를 20초 만에 격추할 수 있어.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8대 1이라도요.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2017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지금은 이깁니다. 5년 후는 장담 못합니다. 라고 했잖아. 8년이 지났어. 대통령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일본 가봐. 그게 진짜인지 확인해. 공군 특별기로 14시간을 날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연락관이 마중 나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과했습니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AI 기술 세계 최초 실전 성공. 니혼케이저의 신문에는 미국 앞서간 일본 AI 전투 시스템이라는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연락관이 말했습니다. 벤스 보좌관님, 무사시 시설은 내일 방문 가능합니다. 정비 중이라서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정비 중이라고요.
조종사들은 압니다. 정비 중은 가장 흔한 핑계죠. 1위의 공군기지로 향했습니다. 방위성 장관이 직접 나왔습니다.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경납고로 안내되었습니다. 방위성이 자랑하는 사무라이 스쿼드론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최고 에이스 조종사 12명이었습니다. 평균 비행시간 3000시간. F-35, F-15J를 운용하는 정예들이었죠. 스쿼드론 리더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타카하시 대령이었습니다. 45살 20년 경력. 톰슨 보좌관님, 저희는 아시아 최고의 파일럿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최고의 파일럿이라고요. 저도 17년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F-22로 단 한 번도 진 적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도 훈련에서도요. 하지만 AI라면요. 무사히 시스템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AI가 스스로 판단, 기동,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인간 조종사 불필요. 굳이 한계 없음. 15G까지 기동 가능. 반응 속도 0.001초. 듣고 있자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체는 보안상 내일 공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17년간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진짜 파일럿은 자기 기체를 남에게 안 보여주고는 못 견딥니다. 저들은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사시 경납고로 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빈 경납고였습니다. 방위성 담당자가 변명했습니다. 어제 긴급정비로 본부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비는 스케줄에 따라 하는 겁니다. 하필 미국 특사가 오는 날이요. 담당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즉시 백악관에 전화했습니다. 대통령님, 일본이 시간을 끕니다. 실제 기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웃었습니다. 페이크냐? 확실히 해. 동해 영상 다시 분석해봐. 워싱턴 NSA 분석팀이 움직였습니다. 동해 상공 공중전 영상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기동 패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15.3G 급선회가 포착됐습니다. 인간 조종사는 구지에서 블랙아웃이 옵니다. 이 기동은 조종사 생존 불가능이었습니다. 반응 속도 분석도 놀라웠습니다. 러시아 수-57이 회피 기동을 시작한 순간 공격 기체가 0.087초 만에 반응했습니다. 인간 반응 속도는 최소 0.2초입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전술 패턴 분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8대가 완벽한 3차원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0.3초 만에 최적 공격 포지션을 선점했습니다. 이건 단순 AI가 아니었습니다. 집단지능이었습니다. NSA 국장이 보고했습니다. 보좌관님, 이 기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세계의 3개국만 개발 중입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입니다. 저는 순간 2017년이 떠올랐습니다. 앤드류스 공군기지였습니다. 당시 38살이었던 저는 트럼프에게 말했었죠. F-22는 세계 최강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제-20을, 러시아가 수-57을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깁니다. 5년 후는 장담 못합니다.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그럼 10년 후는요? 저는 답했습니다. AI가 하늘을 지배할 겁니다. 그 10년이 아니라 8년 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답은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분석팀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KF-21 보라매와 AI 시스템 결합체로 추정됩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입니다. 트럼프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잭 한국 가봐. 그리고 확인해.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연락관과 함께 공군복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어깨에 별 2개. 소장이었습니다. 벤스 보좌관님, 공군 제1전 투비행단 부단장 김준혁 소장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김준혁 소장의 눈을 봤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거만함은 없었습니다. 일본 장관의 불안한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종사셨다고 들었습니다. F-21을요. 김준혁 소장이 물었습니다. 17년 날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립습니다. 오늘 좋은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혁 소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KTX로 사천까지 2시간 반이었습니다. 고속철도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가을 햇살이 논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평화 속에 뭔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김준혁 소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일본에서 뭘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요. 빈 경납고만 봤습니다. 김준혁 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일본은 F3 프로젝트에서 영국, 이탈리아와 손잡고 있죠. 공동 개발은 느립니다. 의견 조율에만 몇 년 걸려요. 한국은 다릅니까? 우리는 혼자 했습니다. 김준혁 소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보좌관님, 우리가 왜 독자 개발을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산 전투기는 성능은 좋지만 핵심 기술을 절대 안 줍니다. 소스 코드도 안 주고 업그레이드도 미국 허락이 필요하고 부품 공급도 미국 마음대로예요. 저는 불편한 진실을 들었습니다. F-22 수출 금지, F-35 기술 이전 제한. 우리가 동맹국에게 한 일들이었죠. 우리는 그게 싫었습니다. 언제든 목줄을 잡힐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독자 개발을 시작했어요. 90년대 F-16 기술 이전 요청했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2000년대 F-35 소스 코드 요청했습니다. 역시 안 된다고 했죠. 2010년대 AI 전투 시스템 공동 개발 제안했습니다. 너희는 아직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김준혁 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혼자서요. 보좌관님,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휴전선이 서울에서 40km입니다. 북한 장사정포가 서울을 겨냥하고 있죠. 우리는 미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5분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AI였습니다. 인간은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만 AI는 대기 상태에서 0.1초 만에 출격합니다. 저는 그 말에 뭔가 묵직한 걸 느꼈습니다. 조종사로서 아니 군인으로서 이해했습니다. 자주성. 그것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것. 그것이 진짜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를 나서자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KAI 본사까지 15분이었습니다. 차가 공장 부지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경납고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는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언덕 뒤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외관은 평범한 창고 같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품 창고입니다. 김준혁 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실제로는 직접 보시죠. 건물 입구에서 생체인식 보안을 거쳤습니다. 홍채 스캔이 제 눈을 훑었습니다. 지문 인식, 얼굴 인식까지. 펜타곤보다 철저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첨단 통제실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각자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흘러갔습니다. 실시간 비행 데이터, 시스템 점검 결과, 기상정보, AI 학습 진행 상황. ADD 국방과학연구소 사천지부입니다. AI 개발 총괄 시설이에요. 김준혁 소장이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보좌관께서 진짜 보셔야 할 건 이게 아닙니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 기체 내부 카메라였습니다. 동해 상공이었습니다. 중러 폭격기가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가장자리에 데이터들이 표시됐습니다. AI 음성이 들렸습니다. 타겟 8 적대적 의도 확인. 교전 허가 요청. 기계음이었지만 침착했습니다. 인간 관제사가 답했습니다. 교전 허가. AI가 말했습니다. 교전 개시. 예상 제압 시간 23초.
화면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제압 시간은 20초였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겁니다. 김준혁 소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틀 전 중로 폭격기 쫓아낸 거. 우리 기체입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코브라 기동의 3배 속도였습니다. 수직 상승 중 180도 반전. 15지 급선회. 중로 전투기가 회피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AI가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김준혁 소장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저 반응 속도를. 러시아 조종사가 스틱을 우측으로 당기는 순간 우리 AI는 이미 우측으로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예측한 겁니다. 인간 조종사라면 반응하는데 0.2초 걸립니다. AI는 예측하니까 0초가 걸렸죠. 이건 제가 17년간 본 어떤 조종사도 못하는 기동이었습니다. 저도 못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이라면 의식을 잃고 사망할 기동이었습니다. 통제실을 나와 긴 복도를 지났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KF-21 개발 과정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초기 설계도, 풍동 실험, 시제기 조리. 10년의 노력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거대한 철문 앞에 섰습니다. 두께가 30cm는 되어 보였습니다. 김준혁 소장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보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종사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봐야 한다고.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유압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경납고였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축구장 3개는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천장 높이만 해도 15m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KF-21 보람의 8대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과 남색이 섞인 도장이었습니다. 외관은 일반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조종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캐노피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조종석 대신 블랙박스 형태의 AI 코어가 있었습니다. 계기판도 없었습니다. 조종관도 없었습니다. 오직 블랙박스만 있었습니다. 이게 태극 AI 시스템입니다. 김준혁 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반 AI입니다. 실시간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전술을 생성합니다. 인간 조종사 1만 명의 전투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완전 자율인가요? 김준혁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지상 통제실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통제실이 나타났습니다. 1명의 인간 지휘관 워크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8개의 AI 기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화면들이 보였습니다. 각 화면에는 고도, 속도, 연료, 무장 상태, 시스템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AI는 전술을 실행합니다. 김준혁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은 인간이 세웁니다. AI에게 격추하라고 명령하는 건 인간입니다. AI는 도구입니다. 매우 강력한 도구지만 주인은 인간입니다. 보좌관님, AI가 아무리 강해도 왜 싸우는가는 모릅니다. 그건 인간만이 아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도구. 맞았습니다. F-22도 도구였습니다. 다만 조종사가 타는 도구였죠. 이건 조종사가 안 타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다음날 오전 시뮬레이터 센터로 갔습니다. 김준혁 소장이 제안했습니다. 직접 해보시겠습니까? AI와 1대1 도구 파이트를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17년간 시뮬레이션에서 진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조종사는 두려움을 모릅니다. 아니, 두려움을 숨깁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진짜로 두려웠습니다. 시뮬레이터에 탑승했습니다. F-22 시뮬레이터였습니다. 3년 만에 앉는 조종석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계기판, 조종간, 스로틀. 모든 게 손에 익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상대는 태극 AI. 난이도는 실전 모드. 조건이 설명됐습니다. 고도 3만 피트. 거리 10마일. 무장 에임 9X 공대공 미사일.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락온 3초 유지하면 승리. 헤드셋을 썼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김준혁 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손에 땀이 났습니다. 2.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1. 스타트.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AI가 즉시 급상승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고도 우위를 잡으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급강하로 에너지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마 1.2, 마 1.3. AI를 시야에 넣었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8마일, 7마일, 6마일. 이제다. 미사일 락온을 시도했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AI가 갑자기 수직 하강했습니다. 예상 밖의 기동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수직 하강은 에너지를 버리는 기동입니다. 불리합니다. 하지만 AI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고도를 잃으며 제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급상승했습니다. 제 6시 방향이었습니다. AI가 제 뒤를 잡았습니다. 7초. 저는 배럴롤로 회피를 시도했습니다. 17년간 수백 번 한 기동이었습니다. 제 장기였습니다. 하지만 AI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롤했습니다. 완벽하게 따라왔습니다.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제 다음 수를 읽었습니다. 예측했습니다. 10초. 저는 스플릿S를 시도했습니다. 반전 기동이었습니다. 하지만 AI는 이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디로 갈지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초. AI가 15지 급선회를 했습니다. 불가능한 기동이었습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저는 구지로 따라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터널 비전이었습니다. 블랙아웃 직전이었습니다. 15초. 저는 기동을 풀었습니다. 의식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AI는 계속 선회했습니다. 15지를 유지하며. 인간이 아니니까요. 지칠 일이 없었습니다. 18초. AI가 제 정면으로 왔습니다. 완벽한 헤드온 포지션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저는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락온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귀를 찢는 소리였습니다. 20초. 락온 3초 유지. 적기에 격추당했습니다. 시뮬레이터가 멈췄습니다. 저는 캐노피를 열고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 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압도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읽혔습니다. 제 모든 기동이 예측됐습니다. 김준혁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평균 격추 시간은 25초입니다. 보좌관님은 20초 버티셨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늘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F-22로 17년. 단 한 번도 진 적 없었어요. 레드 플래그 훈련에서 12대 0으로 이겼습니다. 탑건에서 최우수 조종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20초 만에 격추당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준혁 소장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왕은 혼자입니다. 그래서 외롭죠. 하지만 AI는 혼자가 아닙니다. 8대가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보좌관님. 저는 김준혁 소장을 봤습니다. AI는 보좌관님보다 보좌관님을 더 잘합니다. 17년간의 모든 전투 데이터를 학습했으니까요.
보좌관님의 장기도 알고 약점도 알고 다음수도 압니다. 이건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측이었습니다. 제 다음수를 예측했습니다. 마치 제 머릿속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배럴로를 하기 전에 AI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스플릿S를 하기 전에 AI는 이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제가 움직이기 전에 AI는 이미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사냥이었습니다. 저녁에 사천 시내 한정식 집에서 김준혁 소장과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현지인들만 아는 작은 골목집이었습니다. 관광객은 없었습니다. 보좌관님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김준혁 소장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F-22로 17년을 날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어요. 단독 전투에서 제가 진 적이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도 훈련에서도 실전에서도요. 하지만 오늘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틀렸습니까? F-22는 강합니다. 정말 강해요. 하지만 혼자입니다. 저는 17년 동안 혼자 날았어요. 물론 동료 조종사들이 있었지만 전투 중에는 각자였습니다. 라디오로 소통하지만 결국 내 전투는 내가 혼자 해야 했어요. 내 6시 방향은 내가 지켜야 했고 내 연료는 내가 관리해야 했고 내 판단으로 살고 죽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의 사천 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AI와 싸울 때요. AI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로 연결된 수천 명의 조종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1만 명의 전투 경험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17년의 경험으로 싸웠지만 AI는 10만 년의 경험으로 싸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동해였습니까? 한국 영공에서 테스트해도 됐을 텐데요. 김준혁 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부탁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김준혁 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일본은 항상 자신들이 동아시아 최강이라고 자부해왔어요.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고 미국 기술을 도입했고 F-35도 이미 실전 배치했죠. 사무라이 스쿼드론이 아시아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정말 그럴까? 장비만 좋다고 강한 게 아니거든요. 운용 능력, 대응 속도, 의사결정 체계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스트했어요. 중러 연합 훈련을 이용했습니다. 일본 방공식별구역이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제공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개입할 명분이 있었죠. 결과는요. 일본 자위대는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제 시간에 띄우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의사결정 체계가 너무 느렸습니다. 김준혁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총리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방위성 승인도 필요했습니다. 작전 명령이 내려가기까지 단계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 AI가 중러 폭격기를 격퇴하는데 20초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일본은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군 의존 심리가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F-22가 있습니다. F-35도 있죠. 일본은 위기가 오면 미군이 나타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70년간 그랬으니까요. 주일 미군이 모든 걸 해결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체 대응 능력 개발은 소홀했습니다. 정작 위기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우리가 중러 폭격기를 쫓아낸 그 시간 동안 일본 전투기는 경납고에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출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저는 그 말에 무언가 뼈아픈 진실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너무 가부한 건 아닐까? 우리가 모든 걸 해주니까 동맹국들이 자체 능력을 키우지 못한 건 아닐까? 우리는 달랐습니다. 김준혁 소장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휴전 중입니다. 70년간 언제 전쟁이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았어요.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40km입니다. 북한 장사정포가 서울을 겨냥하고 있죠. 유사시 우리는 미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5분 안에 대응해야 해요. 1분이면 서울에 포탄이 떨어집니다. 3분이면 수천 명이 죽습니다. 5분이면 도시가 불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자체 대응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착실하게요. 왜 AI였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인간 조종사는 훈련에 10년 걸립니다. 김준혁 소장이 답했습니다. 비행학교 2년, 전환훈련 2년, 실전 배치까지 10년입니다. 하지만 AI는 1년이면 됩니다. 학습 속도가 다르니까요.
조종사는 하루에 2시간 비행합니다. 예산 때문에 체력 때문에요. 하지만 AI는 24시간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지치지 않으니까요. 조종사는 나이가 들면 은퇴합니다.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시력이 나빠지니까요. 하지만 AI는 계속 학습합니다. 영원히요. 저는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AI는 인간의 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판단력, 창의성 그런 건요. 김준혁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 지휘관이 있는 겁니다. 김준혁 소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조직도를 보여줬습니다. 3단계 구조였습니다. 인간 지휘관 1명이 최상위에 있었습니다. 그 아래 AI 지휘 시스템 1대, 가장 아래 AI 전투기 8대, 보좌관님이 시뮬레이터에서 만난 건 전투기 AI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휘 AI가 따로 있어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인간 지휘관이 말합니다. 적 전투기를 무력화하라. 이건 전략입니다. 왜 싸우는가,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이건 인간만이 결정합니다. 그 다음 지휘 AI가 계산합니다. 최적 전술을 수립합니다. 8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어떤 대형으로 접근할 것인가, 누가 주공이고 누가 지원인가. 이건 AI가 최적화합니다.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전투 AI 8대가 실행합니다. 지휘 AI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기동하고 회피하고 공격합니다. 이것도 인간보다 빠릅니다. 인간은 조종사가 아닙니다. 김준혁 소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휘관입니다. AI에게 무엇을 할지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AI가 알아서 합니다. 마치 장군과 병사의 관계입니다. 장군이 저 언덕을 점령하라고 명령하면 병사들이 어떻게 올라갈지 판단합니다. 장군이 일일이 발을 어디 디디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17년간 잘못 생각했던 겁니까? 저는 하늘에서 가장 강한 조종사가 되려 했어요. 가장 빠르게 기동하고 가장 정확하게 조준하고 가장 대담하게 돌격하는 조종사요. 하지만 미래는요. 김준혁 소장이 말했습니다. 미래는 가장 뛰어난 조종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현명한 지휘관을 원합니다. 빠른 손이 아니라 명확한 머리를요. 뛰어난 반사신경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력을요. 보좌관님 17년간 혼자 날았죠. 김준혁 소장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8대와 함께 지휘하는 겁니다. 혼자 강한 게 아니라 함께 강해지는 겁니다. 혼자 하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8대의 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미래입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17년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께 72페이지 종합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이 보고서를 다 읽고 덮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잭, 솔직히 말해봐. 자네가 F-22 타고 저 AI랑 붙으면 이길 수 있어.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1대1이면 못 이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17년간 배운 모든 기동, 모든 전술을 AI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리적으로 못하는 기동을 AI는 합니다. 15지 급선회를 버팁니다. 블랙아웃이 없으니까요. 그럼 우린 졌다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AI는 완전 자율이 아닙니다. 인간 지휘관이 전략을 세우고 AI가 실행합니다. 마치 장군과 병사의 관계입니다. 장군이 저 언덕을 점령하라고 명령하면 병사들이 어떻게 올라갈지 알아서 합니다. AI는 도구입니다. 강력한 도구지만요. 주인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백악관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내 책 거래의 기술 읽어봤지? 읽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최고의 거래는 윈윈이야. 양쪽이 다 이익을 봐야 해. 그래야 지속 가능하거든. 일본은 우릴 속이려 했어. 없는 기술로 협력하자고 했지. 페이크 테크놀로지로 우릴 갖고 놀려고 했어. 그건 윈루즈야. 우리만 손해보는 거래. 사기치는 거지.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진짜 기술을 보여주고 함께하자고 해. 대통령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숨기지 않았어. 자네한테 전부 보여줬잖아. 지하시설도 AI도 심지어 시뮬레이터로 직접 싸워보게도 했어.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지. 서로 믿고 협력하는 거. 그게 진짜 동맹이야. 70년 동맹이 뭐냐. 서로 속이고 의심하면 무슨 소용이야. 대통령님,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절박함입니다. 휴전선이 40km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포가 서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70년간 전쟁이 멈춘 게 아니라 잠시 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준비했습니다. 미국이 안 와도 일본이 안 도와줘도 혼자서 싸울 수 있게요. 그게 자주국방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동맹의 자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기대지 않는 동맹. 그게 진짜 동맹이지. 우리한테 빌붙는 게 아니라 우리와 나란히 서는 거.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 잭 준비해. 한미 공동개발 발표할 거야. 네. 그리고 일본이랑은요. 대통령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70년 동맹도 거짓말하면 끝이야. 다시 시작해야지. 신뢰부터. 3주 후 워싱턴 DC에서 한미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차세대 AI 전투 시스템 공동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태극 AI 시스템과 미국 전투기 플랫폼의 결합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AI 기술과 미국의 항공 전력이 만났습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핵심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태극 AI 시스템을 미 공군 F-35, F-15EX에 통합합니다. 한국 KF-21이 미국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공식 참여합니다. AI 윤리 기준을 한미가 공동 수립합니다. 인간 지휘관 필수 원칙을 명문화합니다. 기술 이전이 아니라 공동 소유입니다. 수출 시 양국 합의가 필수입니다. 진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쿄에서는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사시 프로젝트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실제 개발 단계는 초기 연구 수준이었습니다. 과장된 발표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미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일본 방위성 AI 전투기 무사시 존재하지 않음 공식 인정.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70년 동맹의 균열, 신뢰의 중요성. 뉴욕 타임스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의 부상, 일본의 추락. 미일 정상회담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중단됐습니다. F-35 추가 도입 계약이 보류됐습니다. 일본 방위성 장관이 사임했습니다. 동아시아 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5월 네바다 넬리스 공군기지. 미 공군 최대 연합 훈련인 레드 플래그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특별했습니다. 한국 태극 AI 시스템이 첫 참가했습니다. 세계 각국 참관단이 모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이스라엘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가 발표됐습니다. 블루팀은 미얀 연합이었습니다. F-35 4대의 태극 AI 통합, 지상 지휘관 1명. 레드팀은 미 공군 최정예였습니다. F-22 랩터 12대. 넬리스 기지 최고의 조종사들이었습니다. 평균 비행시간 4,000시간. 실전 경험자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블루팀 F-35 4대가 이륙했습니다. 조종사가 아닌 AI가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지상 통제실에서는 한국 지휘관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레드팀 F-22 12대가 고고도에서 대기했습니다. 3대1 수적 우세였습니다. F-22 조종사들은 자신했습니다. AI라도 이 숫자는 못 이긴다고요. 교전 시작. F-22들이 분산 대형으로 접근했습니다. 다양한 고도, 다양한 방향. 포위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AI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블루팀 4대가 갑자기 대형을 바꿨습니다. 박스 포메이션에서 웨지 포메이션으로 0.3초 만에 인간 조종사라면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F-22 편대장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AI는 이미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전에 예측했습니다. 동시에 블루팀이 반격했습니다. 4대가 동시에 다른 타겟을 낙원했습니다. 완벽한 협업이었습니다. 교전 시작 3분. 레드팀 F-22 4대가 격추 판정을 받았습니다. 편대장이 전술을 바꿨습니다. 남은 8대가 투맨셀로 재편했습니다. 상호 엄호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AI는 투맨셀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블루팀이 불리했습니다. 2대가 정면 견제, 2대가 측면 우회. 레드팀이 대응하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교전 시작 5분. 레드팀 추가 4대 격추. 남은 4대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최고의 기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AI는 모든 기동을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4,000시간 경험의 조종사들이 펼치는 기동을 그리고 카운터했습니다. 15지 급선회로. 인간은 못하는 기동으로. 교전 시작 8분 23초. 레드팀 전멸. 블루팀 손실은 0대였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관제탑에서 넬리스 기지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본 적 없는 전투였습니다. 12대 0입니다. F-22가 단 한 대도 적기를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참관단이 웅성거렸습니다. 영국 공군 대장이 속삭였습니다.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활주로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17년간 저는 하늘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F-22 조종석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무적이라 믿었습니다. 레드 플래그에서 12대 0으로 이겼던 그때, 탑건에서 최우수 졸업했던 그때, 실전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그 17년, 저는 제가 최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왕은 혼자입니다. 외롭고 언젠가 늙고 결국 물러납니다.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시력이 나빠지고 체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젊은 왕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하지만 지휘관은 다릅니다. 지휘관은 혼자가 아닙니다. 8대의 날개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AI는 늙지 않습니다. 계속 배우고 강해지고 진화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2017년 저는 트럼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깁니다. 5년 후는 장담 못합니다. 그때 저는 막연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걱정이었습니다. 중국이 따라오고 러시아가 추격하고 우리의 우위가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2025년 8년 만에 답을 찾았습니다. 답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답은 조용히 준비하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 때 묵묵히 연구하던 사람들, 미국이 기술을 안 줘서 혼자 만든 사람들, 과소평가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 자기 땅을 스스로 지키려던 사람들, 절박함이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기술을 낳았습니다. 대한민국. 그들은 10년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세계가 KF-21을 평가절하할 때도, 4.5세대라고 무시할 때도 묵묵히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AI를 결합했습니다. 세계가 놀랄 때 그들은 이미 실전 테스트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납니다. 한미 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일방적 보호가 아니라 상호 협력으로, 기술 이전이 아니라 공동 개발로, 종속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하늘의 왕 시대는 끝났습니다. 혼자 강한 조종사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지휘관의 시대입니다. 함께 날아가는 시대입니다. 인간과 AI가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17년간 하늘을 날았던 조종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보좌관으로. 이것이 제가 본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